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야 산다. 생존 행복을 지켜줄 중장년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늘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이 60대, 50대라도 앞으로 50년 그 이상을 살아내야 되는 희한하게 인생 여정이 남아있죠.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잘 살아나기 위해서 독하게 살아내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그야말로 비참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로 닥친 노후 파산,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은퇴 이후 가난해진 삶, 노인 빈곤율이 OECD 전 세계에서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노후 파산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노인이 가난한 한국, 연금만으로 93% 빈곤층 못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가난한 노인 빈곤층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OECD국에서도 자, 비교가 안 되죠. 자, 프랑스, 노르웨이에 비해서 10배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2배 이상 많고요. 이스라엘 이런 데보다는 3배 가까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노후에 빈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인구의 반 정도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가슴속에 새기고 이것을 잘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생과 중장년을 살아가는 기본 원칙은 그야말로 건강하고 활발하게 경제적으로 쫓기지 않게 베풀면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베풀면서 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강하고 독하지 않다면 건강이라든지 경제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켜낼 수 없다면 베풀거나 덕스럽게는커녕 가족에게 짐만 되고 쫓겨나거나 본인 스스로도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예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때 일본의 비참한 노후를 다룬 서적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진 바 있는데요. NHK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을 취재하면서 노후 파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수가 행복이 아닌 비극이 된 일본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담아냈는데 이런 내용의 책에 국내에서 화제가 오른 이유는 한국도 비싼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내가 노후 파산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노후는 불안을 넘어서 공포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수준에 이미 다다랐고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그것도 심화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는 날로 심화되지만 노후를 준비하거나 노후 준비를 마친 노인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입니다. 2019년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48.6%, 즉 약 인구의 반이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완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반 이상은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죠. 2050년이면 전체 인구 중 노인 빈곤율이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되고 반면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OECD에서 단연 세계 1위입니다. 더더욱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산자 4명 중 노인이고 노인 자산율이 급증한 통계 역시 암울한 노인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현실은 한국인에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초고령 사회라는 데는 이의가 없죠. 2060년이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쪽에 몰려있는 역피라미드형이 되고 지난해 생산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지금은 2060년도에는 한 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이 한국보다 공적 사적 연금을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 불안감을 더하게 만드는데요. 현재 일본인 노후 수입원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하고 한국은 자 연금이 13%, 한마디로 3분의 1도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훨씬 준비가 잘 된 일본에서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한국의 장소는 그야말로 악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독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긴 세월, 긴 노후 여정을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이든 경제든 관계든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 5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가 이제 기본이죠. 내 돈, 내 재산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남는 건 비극밖에 없습니다.
돈과 경제가 합되면 부부든 자식이든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에게 쉽게 재산을 넘기거나 욕심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검증 없이 젊은 날의 한때처럼 분위기에 치여서 남들에게 속아서 빼앗긴다면 비참한 현실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장년 이후에는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 실패는 재기할 시간도 용기도 있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한번 무너지고 이르면 다시 회복할 시간도 또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100% 확정되고 보장된 것만 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전 재산이 아니라 가용자원 현금화 재산의 30% 내외에서 또 최대 50%를 절대 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념할 것은 유일한 집안채, 유일한 내 아파트를 담보잡혀서 사업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파괴하는 행위라 생각하시고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누구를 줄여준다든지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산은 생명활동의 기본이자 기초이자 본질이죠. 그래서 노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기본적인 기본은 돈과 경제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할 텐데요. 건강의 기본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활발하게 걷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앉아있다든지 누워있으면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줄여야 할 필요가 있죠. 건강한 사람도 한 3일 정도만 누워있으면 병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의 기본은 근육이고 근육의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다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또 감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고 회복력이 잃어가면서 건강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기 때문에 또 다시 건강이 악화되고 중병으로 또 불행한 노후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늘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걷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고, 자, 걸을 때는 보폭을 10cm만 더 높이자는 것입니다. 10cm.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깨를 착 펴고, 자, 손을 앞뒤로 힘차게 내저으면서, 자, 걷고 움직이는 것만 잘 하신다면 건강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료할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갈 것이고, 요즘처럼 물론 영하 10도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는 준비 없이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보온을 단단히 하고 나갈 필요가 있겠죠. 너무 추울 때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라든지 각종 준비 운동 통해서 또 아령을 통해서 요가 등을 통해서 이걸 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주 누워있지 말고 또 계속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다라고 우리가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가족과 자신, 그리고 자신과 가족이겠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과 친구 관계와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특히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고마움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장 또 중요한 삶의 방편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그 핵심은 먼저 베푸는 것이 같고 또 고마움을 나타낸 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곧 적응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베풀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 유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얻어가게 되죠. 그래서 독서 토론이라든지 공부 모임이라든지 어떤 부자 수업이라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 관심사, 공감이 되는 모임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유대 관계를 꾸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고 베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푼 사람들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크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베푸면 되겠습니다. 미소도 될 것이고 어떤 작은 도움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베품이 있겠죠. 그래서 그 베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독서를 기본으로 해서 취미나 새로운 지식을 부정하고 학습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자,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이 들면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주장과 편견이 강해지죠. 그래서 노인네 소리를 듣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예면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사고로 받아들이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죽는 순간까지도 활용하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퇴화되게 되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못 해봤던 새로운 분야도 좋고 꼭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던 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 내에도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서점에 들려서 한두 권을 사고 또 제목이라도 적어와서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 또 뜻깊은 것은 메모를 해서 단 한 가지라도 생활에 응용하고 적용하고 습관화로 변화의 삶을 또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취미 한 가지에 뭔가 마음을 바치고 도전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가끔 미련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취미라는 것도 거창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하는 것을 할 필요도 없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잘 찾아서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단순하게 쉽게 살자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비우고 단순하게 사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은 유목민에 비해서 약 1000배 정도의 가진 것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우고 비워야 깃털처럼 인생을 가볍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비우지 못하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저도 반드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조롭고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비우고 낮추고 단순한 현재의 삶에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여유롭게 작은 배품을 나누고 활동하면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잘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